자,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늘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큰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자, 민주당 인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솔직히 지난 정부 시절 때까지만 해도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정부의 각 부처, 장관, 차관이 누군지도 잘 몰랐습니다. 일반인들은 장차관이 누군지 잘 몰랐죠. 특히 검찰총장이나 심지어 그 밑에 있는 지검장이나 주요 그런 검사장급으로 사람이 내려가면은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는지도 모르는 국민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현재는 어떻습니까? 윤석열과 한동훈이라는 원래 같았으면 기수도 한참 떨어지던 이런 검사들을 지금 여기까지 정치인으로서 그 존재감을 키워준 게 누구였습니까? 무능하고 질투심이 많으며 겁까지 많았던 국힘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좌파 세력들이 그들을 키워줬어요. 자, 민주당은 국힘당하고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권력의 칼자루를 너무 잘 휘둘러가지고 오히려 너무 적극적으로 행동해가지고 독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자, 반대로 국힘당은 어떻습니까?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시점에도 재고 따지면서 겁부터 먹고 얘네들은 개인 보신책부터 항상 최우선적으로 강구하는 등 잡생각이 너무 많아요. 이 국힘당 애들은 전형적인 한국식의 그런 시험 수재, 기계들, 공부벌레들의 모임이고, 자, 반대로 민주당 애들은 생각이 필요한 시점에 일단 적극적인 행동력으로 일단 생각 없이 저지르고 보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민주당 사람들은 긴 안목의 뒷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기들이 저질렀던 행동의 여파가 어떤 부메랑으로 되돌아올지를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국힘당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야당이면서도 문정부가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에는 시원하게 비판 한번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불화를 거세당해가지고 적당히 타협하고 아부하기 급급했던 게 바로 국힘당의 인간들의 솔직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윤석열과 한동훈이라는 인물들을 지금 여기까지 정치인으로서 그 존재감을 키워주었고 앞으로도 키워주고 있는 것은 이 무능하고 질투심까지 많은 국힘당 애들이 아니라 철저히 민주당과 여당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한동훈의 앞날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가만히 놔뒀더라면 일반 국민들은 저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살아 숨쉬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알지도 못했을 그런 사람인데 굳이 조국 수사를 하나 건드렸다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핍박을 하고 흔들어대니까 자꾸 저절로 정치인으로서 저 한동훈이라는 인물의 체급과 존재감, 유명세가 올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자기들이 힘을 쓰면 쓸수록 제풀에 지쳐서 지들도 손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사실 삼국지 얘기를 하는 거는 이게 약간 어른들의 중2병 느낌이 나가지고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자, 중국의 대하소설 삼국지를 보면은 이런 재미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제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에 살을 좀 많이 갖다 붙인 게 바로 이 삼국지라는 얘기잖아요. 자, 우리는 여러분들 조조라고 하는 이 인물을 유명하게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한나라 말기에 그때 그 시절에 조조라는 인물이 부각되기 이전에 최대 군벌로 원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조조보다 이 원소라는 사람이 세력이 훨씬 더 컸고 중국 대륙의 통일에 더욱더 가까이 있었던 인물이죠. 자, 그런데 원소가 성급하게 군을 일으켜가지고 조조의 세력을 치려고 했을 때 그 밑에 있었던 그 똑똑한 책사 전풍이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요거 혹시나 틀릴지도 모르겠는데 요런 말을 하는 그런 똑똑한 책사가 한 명 있었어요. 자, 주군, 우리가 세력이 훨씬 더 큰데 왜 굳이 단기 결전을 고집을 하십니까? 급한 마음을 먹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끌면서 지구전으로 길게 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넓은 전선에 걸쳐가지고 상대를 계속 전방위적으로 쿡쿡 찔러대면서 일부러 시간을 끌어주면은 우리 국력으로는 그걸 능히 버틸 수가 있지만 세력이 작은 조조군은 버틸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 3년만 시간을 끌면은 기울어가는 대세에 견디다 못해가지고 저쪽 사람들 중에서도 내부 배신자들이 나오게 될 거고 또 과도한 긴장감이 유지되는 그런 이제 질식할 것 같은 이 전시체제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저들은 결국 제풀에 지쳐서 스스로 쓰러지게 될 겁니다. 라는 조언이었어요.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거는 당시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판단한 조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죠. 당장 자기 세력이 압도적으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됩니다. 화끈하게 대군을 휘몰아가가지고 단기간에 무리하게 힘으로 눌러버리고 싶은 욕구, 즉 힘으로 해결하고 싶은 욕구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들 물론 사람이 큰일을 할 때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강한 힘을 적극적으로 휘둘러가지고 상대방을 이렇게 거침없이 분쇄시켜버려야 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천천히 좀 둘러가면서 정도를 걷고 대세를 굳혀나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게 긴 호흡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매우 많이 달라집니다.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반대로 대세를 굳혀나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긴 호흡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변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민주당 사람들이 무엇을 실수를 했느냐? 급하게 일을 추진했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의 힘이 세니까요. 민주당은 자기들의 전성기 시절에 부당하고 급격한 탄압으로 스타 검사들을 만들어줄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묵묵하게 좀 기다리면서 긴 호흡으로 자기를 따르고 줄 서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 이권과 승진이라는 당근을 먹이며 요소요소의 사람을 심고 시간을 질질 길게 끌면서 소신 있는 검사들이 저절로 지치고 고립되고 나가 떨어지도록 만들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얘네들이 조금만 이렇게 무리하지 않았더라도 윤석열과 한동훈이라는 인물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나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국힘당은 늘 그래왔듯 그놈이 그놈인 판에 박힌 꼰대들이 뻘소리나 늘어놓다가 결국 언론 노조가 꽉 쥐고 있는 그 여론전에 못 이기고 또 특유의 민주파리 이런 신화, 날조된 근현대사 속의 수많은 신화들을 못 당해내고 무기력하게 국힘당 애들은 패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이 무리수를 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9회 말에 만루 역전 홈런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조국 반대 집회라든지 이 반정부 여론이 그렇게 거대했던 몇 년 전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때가 2019년이었나? 이제 반정부 여론, 조국 반대 집회가 그렇게 거대했던 시절에 이 민주당 애들이 끝까지 그런 임명을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하고 고집을 부렸었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한 달 만에 자기들도 못 버티고 낙마시켜버렸죠. 그래서 물론 저는 그 조국 전 장관이라는 사람을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자기들에게는 어쨌든 중요한 어떤 그런 얼굴마담, 그런 자기들의 큰 말을 정치 생명을 민주당 애들이 자기들 스스로 끝장을 내놓았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한 달 만에 자기들 손으로 낙마시킬 거였으면 안 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민주당이 겸양을 떨면서 조국 전 장관에게 그래 까짓것 조금만 우리가 쉬었다 갑시다. 긴 안목으로 가면 되니까 다른 요직을 또 챙겨줄 테니까 당신은 걱정 말고 기다리시오라고 이런 전략을 취했더라면 과연 대한민국의 정치판이 어떻게 됐을까요? 장담하는데 그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무리하지만 않았어도 한 텀만 쉬어갔어도 윤석열도 한동훈도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지난날 대한민국의 수많은 검사 공무원들이 그랬듯이 무기력하게 임기를 마치고 나가거나 끼케야 여당 야당의 어떤 일선 국회의원 정도로 끝나고 말았겠죠. 자, 여러분 마찬가지로 제가 하다 보니까 좀 다른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은데 대권을 무리하게 욕심내던 이재명이도 이런 실수를 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성급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재명이는 한국 정치판을 찜쪄먹고 싶었더라면 경기도 도지사나 확실하게 한두 번 더 해먹으면서 몸을 낮췄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문재인과 당에 몇 년만 더 충성을 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2의 제3의 대장동을 버려도 경기도지사 체급에서는 아무도 그거를 몰랐을 거고 공론화도 제대로 안 됐을 겁니다. 뭐 한두 명의 어떤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어도 돈으로 혹은 권력으로 틀어막는 게 가능했겠죠. 대권 후보 체급이 아니었더라면 대장동은 아무도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걸 조금씩 오해를 하는데 이 대장동 사건이라는 게 경기도지사를 해먹을 때 나온 게 아닙니다. 고작 성남시 시장 시절에 그 대장동으로 당군 이래 최대 규모인 그 조단위의 사업을 헤쳐먹었다라는 것이죠. 5천억에서 1조 원 이상의 하물며 훨씬 넓은 경기도를 탄탄하게 4년 이상 쥐고 갔더라면 재명이의 정치적인 운명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훨씬 더 여유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긴 안목으로 경기도지사를 1선, 2선 확실하게 물고 갔더라면 그 밑에 있는 그 국책사업의 전문 브로커, 그 뛰어난 설계자들이 헤쳐먹을 수 있는 규모가 얼마나 커졌겠습니까? 그 정치 자금을 바탕으로 지금도 소문이 파다하지만 그러면서 여당에도 먹이고 야당에도 먹이고 경기도지사를 해먹을 때는 그 대장동이 이거 빅스케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큰 대대장동이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그걸로 여당에도 먹이고 야당에도 조금 먹이고 언론인들도 좀 먹이면서 그랬더라면은 대한민국 전체의 약점을 쥐어잡고 5년 뒤에 우리나라 정치판을 뒤흔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번에는 까짓거 아무나 하라는 식으로 몸을 낮추면서 긴 호흡을 가져갔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발 주자였던 이낙연이든 누구든 친문계파의 대표적인 인물 아무나가 윤석열이한테 패배를 한 이후 주인이 사라지고 몰락한 민주당 전체를 아주 손쉽게 재명리의 계파가 집어삼킬 수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이라는 게 그렇죠. 제가 뭐 그렇게 긴 인생을 산 사람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큰 거 한 방이 눈앞에 아른아른거리면
그 당장의 욕심을 못 참더라고요. 긴 호흡으로 가지를 못해. 대놓고 대기업 해체, 전국민 토지 배당, 국토보유세 신설, 세금 증세 등등 극좌파 공산주의 사회주의식의 이런 공약을 팍팍 제명이가 내걸어 주니까 좌파 진영에서야 물론 당연히 이 사람을 좋아합니다. 강단이 있다, 시원시원하다, 그래 제명이는 한다라면은 한다, 이런 소리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강성 좌파의 컨셉으로 미적지근한 이낙연을 물리치고 단숨에 대권 후보의 물망까지 올라왔습니다만 결국 제명이의 대가, 그 최후가 어떻게 됐습니까? 대선에서 패배했죠. 모름지기 사람은 가장 높고 빛나는 순간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주변에 아부하는 아첨꾼들이 들끓고 있을 때 내 인생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그 순간에 내가 딛고 있는 그 바닥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궁궐을 지어 올리더라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밑이 모래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사상 누각이 아닌지, 기반과 대들보, 이 커다란 어떤 내가 착각하고 있었던 정치적 기반과 그 거대한 궁전의 대들보가 흰개미 몇 마리에 야금야금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우리가 긴장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정치고 정치인의 삶이요, 정치인의 숙명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치인들의 수준에는 이게 너무나도 높은 레벨의 얘기들이죠. 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제명이가 대권 욕심을 안 내고 조금만 더 경기도지사로 묵으면서 조용히 몸을 낮추고 때를 기다리며 그 악한 기운을 묵혀놓고 있었더라면 이 사악한 이무기는 훌륭한 악령이 되어가지고 대한민국 전체를 몇 년 뒤에 아주 넉넉하게 집어삼킬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대한민국을 작살내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이재명에게는 있죠. 그리고 제명이가 출세하는데 성공을 했더라면 평생을 서울의 주류대학의 그 주류 586 운동권 인간들 그림자 뒤에서 밑이나 닦아주며 때를 기다리던 그 비주류 운동권들도 마침내 날개를 펼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30년에서 4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하수구 밑에서 찬 식은 밥을 먹으면서 586 주류 운동권 앞에서 비굴하게 웃어주고 비위를 맞추고 손바닥을 비비며 뒤에서는 칼을 갈아온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수십 년 동안 몸을 낮추고 호시탐탐 헤쳐먹을 기회만 봐왔던 그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 조직 중에 가장 무섭고 지독한 사람들이 제명이 뒤에 주변에 버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동양전설 속에 있는 그 이무기도 어떻습니까? 999년째가 되는 마지막 날에 꼭 일을 그르치게 되죠. 용으로 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 제명이와 비주류 운동권 애들도 조금만 더, 어차피 지난 수십 년 동안 묵묵히 참아왔는데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민주당의 주류 운동권 뒤에서 부스러기만 먹으면서 수십 년을 묵묵히 견뎌왔던 그 사람들의 무서운 컴플렉스, 집착, 권력욕이 얼마나 강력할지 여러분들 상상이 가십니까? 그렇습니다. 대다수의 인간들은 지금 눈앞에 아른아른거리고 있는 당장의 작은 욕심에 눈이 돌아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천리길 말리길을 가려면 여러분들 뭐를 준비해야 될까요? 그만큼 충분한 식량을 준비해야 되는 법입니다. 하루 이틀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와 천리길 말리길을 갈 때의 그 식량 준비는 다른 법이에요. 그러나 한국 정치인들의 대다수는 그만한 비전도 소신도 철학도 안목도 판단력도 그 무엇도 없습니다. 그저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 임기를 4년 한 번 더 해먹는 거, 이게 한국 정치인들 수준에서는 필생의 과제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우파 내에서도 사실은 평가가 좀 복합적으로 갈리는 사람입니다만 민주당과 좌파 쪽 애들이 자기들이 미워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의 앞날을 키워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리수를 둠으로써 이 사람의 정치인으로서의 체급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